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수학 학부모님들.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제 마음은 현장에서 어머님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조금 상황인지라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수학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듣고 싶으신 그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정보들만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끝까지 구독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동탄의 함께하는 수학에서 아이들과 현장에서 수업도 하고 EBS와 강남인강이라는 온라인에서도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대치, 분당, 서초, 평촌 학습의 메카로 불리우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계속 호흡해 오면서 수학 한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수학 한 과목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보다는 좀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전문적으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각 고등학교의 이 지역, 특히나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동탄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학생들의 지금 막연히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수치화를 통해서 이 동탄 지역에 있는 수학의 현황이 어떤지, 성취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수학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떤 계획으로 학생들의 수학을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각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어머님들 너무 궁금해하시고 선호도가 가장 좋은 이 지역에서, 동탄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은 화성고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거에 관심 갖지 않으시죠. 그러나 실제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학 시에는 입사관들이 보는 것이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 이 내용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고1 때부터 해서 고3 때까지 쌓여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정말 좋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쏙쏙 뽑아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실장님,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학교별 어느 학교들 이 성취도를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그걸 다 뽑아주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원장님, 혹시 이게 어느 학교 데이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느 학교인지 원장님이 한번 맞춰보실 수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정말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화성세마는 아마 데이터가 비슷할 테니까 화성세마 중에 한 학교, 그래서 세마고, 그리고 병전 반송도 약간 비슷할 테니 반송고, 그리고 제 동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상고,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이상고, 이 세 학교를 랜덤하게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 수치를 보자마자 바로 진짜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세마고, 반송고, 이상고 바로 찾아냈어요. 물론 저는 수학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어머님들이 그냥 흔하게 알고 계시는 표준편차라는 거. 표준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몰려있느냐예요. 그럼 표준편차가 큰 학교라는 건 빵점 100점, 빵점 100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편차가 너무 큰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편차가 큰 거예요.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라는 건 평균을 근처로 조밀조밀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세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죠. 그 학교에서는 단 한 문제로 인해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학교죠. 그래서 지금 화성고를 보시면요, 수학이 평균이 69.7이에요. 그리고 표준편차가 14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성취도를 A, B, C, D, E로 나눴을 때, 물론 A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6. 어머님들, 중학교 때는요, A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전 교회 한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A, B, C 그룹까지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데 심지어 여기 A부터 E까지 있는 친구들은 다 194, 195 중학교 때 내신이 그 정도 돼서 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마고를 한번 잠깐 볼까요? 표준 편차 거의 비슷하죠. 화성고랑. 그리고 A, B, C, D, E가 어머님들께서는 도대체 이 수치가 뭐야? 이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세마고 말고 이제 병정고랑 각 학교의 수학만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세요. 자, 보세요. 화성고랑 세마고가 표준 편차가 14로 거의 비슷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표준 편차가 큰 학교들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한 학교가 이상고가 예전에는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큰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반송동탄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상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평균 근처에 몰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갔구나.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작아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여기서 이 표준 편차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A, B, C, D, E를 보시면요. 지금 화성고 같은 경우는 A 학생들이 6이고요. 세마고는 3이에요. 그러니까 세마고는 기가 막히게 1등급이 4%잖아요. 딱 A를 받은 친구들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 학교예요. 그리고 성취도도요. 지금 20, 20, 25, 20 다 20대예요. 그런데 세마고는 상위 그룹보다는 이쪽이 많죠. 그 이유는 뭐냐? 화성고가 세마고보다는 좀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두루두루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도 작은데 아이들이 두루두루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마고는 화성고에 비해서 조금 수학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요.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 뒤쪽에 이 그룹이 조금씩 더 늘어나요. 왜냐? 너무 넘사벽이야. 수학이 너무 어려워 하면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표준 편차도 작고 화성고와 세마고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강남에 있는 어머님들 아시는 그 유명한 고등학교들, 휘문고나 이런 고등학교들하고 크게 데이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사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경기도에 있는 이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강남권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들과 데이터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만 보고선도 이 학교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구나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학생 하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런 학교에 속해서 몇 등급을 받았었구나 라는 것까지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병전 반송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가 조금 더 커지죠. 반송하고 동탄이 표준 편차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요. 반송고의 이 그룹이 전 50%예요. 반이 아마 반송고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학 시간에 반 정도가 거의 수업을 잘 안 듣죠. 학년이 높아지면서 반송고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하지만 반송고 수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분위기가 우리 애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애가 반송고인데 수학시험이 어려워서 이런 분위기로 우리 동탄에 있는 반송고등학교를 점점 더 아이들을 수포자를 만들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점점 이 분위기는요, 이 동탄 지역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예요. 예전엔 반송고가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동탄고가요, A 성취도가 1.9예요.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평균도 60점인데 수학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탄고는요, 아직 자질이 그 정도까지 학평 기출까지 풀만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난이도가 높아지면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다 같이 이걸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데이터들이 화성세마를 따라갈 수도 있는 데이터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학교들의 목표일 거고요. 자, 나루, 이산, 서영고를 보세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어느 학교죠? 서영고의 이 그룹이 83%라는 거죠.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3년 연속으로 찍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전교 1등을 3년 연속으로 찍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쥐균 받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전교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공부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사관들이 봤을 때 뭐야? 이 학교는 이렇게 표준 편차도 크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았어? 그럼 여기서 1등급의 아이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입사관들도 알아요. 데이터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결정하실 때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요. 괜히 뭐 유튜브에서 우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 설명회 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요. 화성고에 직접 입학 설명회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가셔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어머님들이 키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수학만 보여드리지만요. 아까처럼 이렇게 전 과목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마고 보세요. 여기 A가 100이에요. A가 0이에요. 얘네 국어가 너무 어렵대요. 1중급이 거의 받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아이들이 해요. 국어는 진짜 어려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보셔도 아 지금 고1 애들이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어머님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분위기는요. 수치화되어 있는 정확한 이 수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진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1 때는요. 일반적인 진도가요. 첫 중간고사 때 고등상의 2분의 1, 고등상의 2분의 1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고등하의 2분의 1, 고등하의 2분의 1을 배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함께하는 수학이 함수의 약자인 거 아시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의 가장 중학교 때의 사고가 좌표 평면으로 이어지는 확장 사고의 출발점인 함수.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수학이라는 네. 그래서 학생들은 흔히 저희 학원을 함수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요. 중간고사 때 함수까지 봤죠? 많은 학교들이 기말고사 때 함수부터 또 봐요. 왜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너무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순열과 조합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함수의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함수는 고등상에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고 2학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고등상하에 온 힘을 다 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 중에서 얼마 전에 고2 학생의 상담 영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고1 때 첫 중간고사 때 90 몇 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80점대 역시 1등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고2 1학기 올라와서 시험을 봤더니 40 몇 점을 받은 거죠. 자기 딴에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 양은 더 늘리고 더 열심히 했는데 왜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적이 떨어지냐? 어머님들 고1이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고등학교 입학이 이 아이의 인생의 목표인가요? 왜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이 마치 화성고를 들어가면 서울대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인생의 큰 목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교를 가기에 이 학교가 나의 성향과 나한테서 가장 학급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이런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건데 자꾸 마치 지금 중학교 때의 내신 점수를 가지고 화성고를 들어가고 세마고를 들어가면 우리의 화성고 들어갔어. 세마고 들어가. 이게 마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주위 사람들, 주위 안목,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상, 고1 때가 모든 인생의 끝인가요? 아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요. 고등 수학 상하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2가 되면요. 보세요. 화성세마는요. 심지어 수원, 수투, 수원, 수투가 수원 2분의 1, 2분의 1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즉, 한 학기 동안에 심지어 한 학기 동안에 수원이라는 한 과목과 수투라는 한 과목 2권을 나가요. 어마무지하죠. 양도 많아요. 수원은 예전에 이과생들만 배웠었던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단원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초월함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1학기 때 다 배우고 2학기 때 미적분학 2분의 1, 2분의 1, 확통 2분의 1, 2분의 1. 4권을 1년 동안 배워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2학년 되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자, 그렇다면 다른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네, 반송고를 한번 볼게요. 반송고는요. 수원을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수투를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우와, 수학에 대한 부담이 되게 없어 보이죠? 아니요. 확통이 있습니다. 확통을요. 1년에 걸쳐서 4분의 1로 나눠서 시수는 되게 적어요. 수원과 수투에 비해서.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3과목을 3권을 그러니까 화성세마가 4권이면 반송고는 3권. 한 권만 줄어들었어요. 뭐 미적. 그것 빼곤 다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자, 한번 병정고 볼까요? 병정고도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어라? 이거 뭐야? 화성하고 세마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병정고는요. 선택을 내가 수능에서 수원, 수투는 우리가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3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죠. 미적분학, 확통, 기하. 그럼 내가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할 거다 라고 하면 병고에서는 미적만 해요.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는 확통만 하죠. 그 대신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이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한 학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절대 수학을 한 과목만 보지 않아요. 수학을 2개를 봅니다. 수원, 수투. 그러니까 결국 2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학년이 높아지면 수학으로 인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줘야지 될 것이냐. 저희 함께하는 수학에서요. 일단 함께하는 수학은요. 함수의 약자를 따서요. 함수가 fx예요.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하나씩 존재하는. 그래서 그 fx에서 f4가 제 운영 철학인데요. 자, 운영 철학이 뭐냐? 4가지 f가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되겠죠? 여기서 재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선생님이 앞에서 막 재밌게 웃겨주고 이거? 아닙니다. 어머님들 어떤 학생들이 과외를 할 때 나는 이 과외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나 이 선생님하고만 계속 할 거야 라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선생님 아마 놀아줄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해요. 2시간 동안 그냥 놀다 가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라는 거는요. 수학 안에서 선생님이 즐겁게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즐거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맞추면서 이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 그리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정말 소통하는,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어머님들한테 막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애가 이래요, 애가 이래요. 이러면 오히려 애가 싫어해요, 고등학생은요. 선생님이 자꾸 나는 선생님을 믿고 나의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 그러면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소통의 선을 끊겠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은 이상하게 고등부로 가고 나니까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해줘서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적으로 보세요. 선생님과 아이가 소통이 잘 되고 잘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면요. 그에 따라서 성적으로 보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셨으니 이제는 고등학생이 될 때에는요. 예전하고는 다른 자세로 어머님들께서도 한 발자국 뒤에서 수학은 수학의 전문가들한테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수학 전공자시잖아요. 수학의 전문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학 전공자들한테 맡겼으니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그 단어가 뭔지를 의미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정말 수학으로 인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나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다른 과목 관리 잘 안 하고, 이건 좀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수학만 잘하는 거죠. 수학만 좋아하고 수학만 성취감을 맛보고, 물론 다른 과목으로 확장되면 가장 좋아요. 그게 시너지가 나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리논술이라는 또 하나의 입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논술을 통해서 뭐 경희대학교 들어가고, 그 친구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태연아, 다른 거는 관리를 하나도 안 했고 수학만, 그래서 경희대학교 들어가고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이긴 해요. 수리논술로 대학을 들어간다는 건 정말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왜?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면요. 근데 제가 제일 가장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으로 인해서 흥미를 느꼈으면 그 자신감을 다른 과목까지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시스템인 개념 노트 문제 프리즈 오답이신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다가 이렇게 링크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함께하는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꼭 클릭해 주세요. 자, 동탄 지역의 수학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네, 학교별로 잠깐 분석을 해드릴게요. 반송고등학교는 예전에는 신사고 학교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비상교재, 혹시 이거 반송고 관계자들이 보시면 또 바꿀지도 몰라요. 아마도 작년에 제가 이거를 신사고 했더니 이게 바꾸신 것 같아요, 비상으로. 그래도 저희는 기가 막히게 어딘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일품에서 좀 이렇게 최상위 문제, 그런데 사실 일품에서 그 선생님이 출제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품과 블랙라벨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은 학평 기출 문제, 그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편집해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일품에서 내시지는 않았겠지만 일품에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 이 선생님께서도 학평 기출 중에 이 문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출 문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병점고랑 동국고는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동국고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학원에서 실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매스 하이하이 시리즈, 하이하이 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고들에서도 하이하이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성고는요, 수학의 바이블을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또 고1은 분위기가 또 다르죠. 고2까지는 무조건 수학의 바이블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화성고가 자꾸 수학의 바이블로만 하다 보니 수학의 바이블이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학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 안 된 수학의 바이블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편집해서 낸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화성고는 또 이제 부교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고1은 어떻게 부교재가 바뀔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학평 기출과 분당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마고 역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링으로 해서 이 교재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마치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처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다 학평과 수능 기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1 때부터 수능 기출 문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동탄 안하고는요, 올해 동탄고가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학평을 편집한 문제들을 많이는 안 줘요. 한 단원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만 선생님이 편집해서 그 중에서 2문제 정도를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단원에 4문제라 하더라도 그거를 아이들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탄고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산, 나루, 서현은 아직까지 난이도가 쉬워요. 아직까지는 학교 시험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평균은 30 몇 점. 아까 A, B, C, D, E 보셨죠? E?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산, 나루, 서현. 그런데 이상고는요, 재작년, 작년, 올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올해 이상고가 학평 기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전체 평균이 30 몇 점이 나왔죠. 출제 풀 수 있는 애가 없는데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고가 이제 타협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수학의 난이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어렵게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의 난이도를 유지해 준다면 정말 좋은 학생들을 이상고가 향후에 정말 발전 가능성이 큰 학교라고 생각해요. 위치적인 입지도 상당히 좋잖아요. 동탄역 근처에. 그래서 앞으로 동탄의 중심이 동탄역이 될 거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이상고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옛날에 수지가 약간 그랬거든요. 수지고등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좀 분위기가 되게 기피하는 학교였고 다른 학교 떨어지면 가는 학교가 수지고였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명성이 정말 좋죠. 저는 이상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조금 더 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장님 호라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다 보니 제가 적중률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셈하고 보시면요, 출제됐던 문제인데 완전 거의 그래프 자체도 똑같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병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저희 학원 자체 교재랑 완전히 똑같죠. 보세요. 완전 부등호의 방향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등호가 성립할 조건. 이것 때문에 최다 오답 문제였었어요. 아이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주간 테스트에다가도 또 넣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송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삼각형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여러 3학년 2학기 때부터 연습을 많이 시켰고요. 요거는 평소에 너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반송고등학교에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병고 이거는 전교에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해에 전교에 100점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 문제예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에 이상고에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저희 직전 보강에 나왔던 문제예요. 좌표평면 위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기 위한 똑같은 거 아마 보실 거예요. 캡처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2016년 9월 학평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평 문제를 저희가 다뤄서 직전 보강 때 풀었었던 문제고 그게 이상고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병고에서 가장 어려웠던 11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희 학원은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수험 기출문제로 해서 다뤄서 아이들에게 시켰던 문제고요. 이게 H가요, 더하기로만 바뀐 거예요. H가 더하기로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답이 25야.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물론 아이들은 또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속상하게도. 자, 그래서 저희 고등부 연간 계획을 보시면요. 어머님들 보세요. 겨울방학 때요. 저희가 수학 집중반을 운영을 하고 여름방학 때도 수학 집중반, 즉 2시에서 10시까지 수학을 시킵니다. 학원에 오는 날은요. 저희가 뭐 텐투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학원 오는 날만큼은 수학에 집중을 시켜요. 근데 겨울방학 때는 진도를 나가면서 심화 특강은 따로 특강으로 나가고요. 본 수업 시간에 진도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2학기 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총력을 기울여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3주? 그 정도면 어떤 진도나 무언가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2학기에 심화 특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시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황금기, 바로 겨울방학이죠. 이 겨울방학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 상하에만 올인하시면 당연히 고2가 되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고1이 아닙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저희 학원에서는요, 예비 고1 아이들 12월에서 3월까지의 스케줄을 보시면요, 일단 12월은요, 11월 말에 모든 학교들이 시험이 끝납니다. 기말고사가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을 놓고 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1등급이야, 2등급이야 이런 것들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미리 볼 수 있는 프리 수학 집중반이라고 해서 각 반별로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을 선별을 해서 본 수업 시간에 나가는 내용과 과제 이외에 다른 문제집 한 권을 선별해서 아이들을 한 달 동안 풀릴 거예요. 그리고 1월에 방학을 하고 나면 2시부터 10시까지 각 학교별 본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고요. 수원 나가는 반, 수투 나가는 반, 뭐 이렇게 있어요. 고등하가 나가는 반도 있고요. 그리고 특강으로 무조건 모든 예비 고1 학생들은 고등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집중반은 2시에서 10시에 운영이 되고요. 3월이 됐을 때는 4월 초까지는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4월 초가 됐을 때는 모든 진도가 스톱이 되고 내신 대비 총력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준비하게 된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 다 집으로 갔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좋은데 도대체 내가 무슨 특강을 우리 애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 학생한테 적합한, 하지만 여기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한 6개에서 8개 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수업을. 저도 역시 많은 반을 수업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2시에서 4시까지 잡고 4시에서 6시까지 풀로 잡아도 특강을 최대 3개까지 정도밖에 못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특강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도 다 2시부터 10시까지 고생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학생들을 다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신청서 먼저 내는 친구들 한해서 선착순으로,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신청서가 나갔는데 어머님 아직 보시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벌써 다 써서 냈대요. 저희 반은 벌써 다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감된 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은 꼭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 학원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나가오면 그냥 먼저 선 신청 후 고민 선 신청 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적합한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시 시간표를 담임 선생님들이 다 짜줍니다. 자, 너는 말이야, 야, 하준아,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블랙라벨 심화 특강을 듣고 그리고 본수업 시간에 미적분학을 듣고 수원 심화를 여기서 할 거야. 이거는 본수업이고 특강은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예시 시간표를 짜줘요. 그리고 예비 고2 학생들도 특강과 수원 심화 수투 개념 수업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 시간표를 다 짜줘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반이 다 담임 선생님들이 예시 시간표를 짜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수학은요, 많은 선생님들이 개원 초에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옆에 건물에서 이전은 했지만 동탄 지역에서 5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 멤버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5년 동안 계속 쭉 같이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저의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이시고요. 어머님들 이번 겨울방학 때도요, 제가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수학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해서 가장 좋은 특강과 가장 좋은 수업으로 구성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믿고 이번 겨울방학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으로 인한 고민 함수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